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조계종 스님들의 오체 투지 행진이 봉행됐습니다. 서남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이 한동안 잠잠했던 조계종과 태고종의 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서남사 판결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서남사 소유권 분쟁의 전망과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들을 무허가 창고에 숨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직 사립박물관장이 또 다른 불교문화재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한국불교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수미산 원정대를 발족한 가운데 전현직 국회 정각회장들이 어렵고 체계화되지 않은 불교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봄철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서울시가 봄철 화재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통 사찰 안전관리 등 맞춤형 소방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조계종 스님들의 오체 투지 행진이 봉행됐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들도 동참해 자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군부의 무력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첫 소식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님의 죽비 소리에 맞춰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차가운 도로 위에 누입니다. 역시 도로에서 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일어서고 다시 일어섭니다. 미얀마 국민들에게 굴하지 않는 용기를 주기 위해 조계종 스님들과 국내 거주 미얀마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9명이 오체 투지에 나선 겁니다. 동참 희망자는 훨씬 많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인원은 제한됐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그 어느 나라보다 넘쳐나야 될 나라에서 세상과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과 비탄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미얀마 유학생은 절실하게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나라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세요.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얀마의 사실을 세계에 많이 알려주세요.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서 유엔 인권위원회 서울 사무소까지 5km 남짓한 거리는 미얀마 국민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르는 눈물과 민주화를 바라는 땀으로 적셔졌습니다. 미얀마에서 계속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앉아 있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도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체투지 하는 게 아주 미얀마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저희의 여기 마음이 전달 잘 됐으면 좋겠네요. 41년 전 광주의 아픔을 닮은 미얀마를 지원하기 위해 불교계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체 투지를 마친 뒤 유엔 인권위원회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겁니다. 현재 미얀마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도움과 연대를 줄곧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의 보호책임 원칙인 R2P 적용 개입 등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생명 존중과 자비심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국내에서도 종교를 넘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4.7 보궐선거와 대선과 관련해 종교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사무소 소속 당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2021년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체계적인 종교차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포교사단, 중앙신도회, 대불청, 대불령과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 편향과 차별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대중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카드뉴스 등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직사회에서의 차별 실태와 외국에서의 증오범죄법 적용 사례 등에 대해 사업 진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종평위는 이와 함께 성경 구절을 게시한 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지선버스 1222번 진화교통에 대해 서울시 민원 제기를 포함해 교계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남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이 한동안 잠잠했던 조계종과 태고종 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습니다. 태고종이 서남사 등기에서 조계종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소송 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의 서남사 판결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서남사 소유권 분쟁의 전망과 해결 방안은 없는지 정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계종은 서남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가 조계종 서남사란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도 사실상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법적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수용이 안 되고 대법관이 판결한 내용이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저희들은 변호사와 이렇게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조계종은 서남사의 교구본사 지위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소유권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단 입법부인 중앙종회가 전면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특법을 만들어가지고 종회 협조를 구한다면 종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태고종 서남사가 조계종 서남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 명의인 말소 소송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조계종의 이 같은 움직임에 태고종 역시 서남사 소유권 분쟁에서 물러설 의사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계종과 태고종이 극적인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태고종은 불교란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첫째는 대화를 하고 대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한 발씩 물러선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저는 열어놨는데 그쪽에서는 연락이 없죠. 이에 대해 조계종은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사태 해결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언제든지 충분히 또 의논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종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남사 소유권 문제를 풀기 위한 두 종단 간의 대화 채널 가동이 분쟁 해결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도난당한 불교 문화재들을 무허가 창고에 숨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직 사립박물관장이 또 다른 불교 문화재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어제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모 전 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함께 도난 불교문화재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권 전 관장의 무허가 창고에서 화엄사 시황도 등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32점을 회수했습니다. 권 씨는 이전에도 무허가 창고에 불교문화재 수십 점을 숨겨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최종 확정받았으며 은닉한 문화재들은 모두 몰수 조치됐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10년 전으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만 불자 감소를 줄일 수 있다며 최근 수미산 원정대를 발족했는데요. 발기인으로 현장에 참석했던 전현직 국회 정각회장은 이구동성으로 어렵고 체계화되지 않은 불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수미산 원정대 발대식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지금의 한국 불교를 침몰하는 배에 비유했습니다. 지금의 속도로 신도가 감소되면 10년 전으로 불자는 300만 이하가 될 수도 있다며 인구 감소와 스님들의 무관심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10년 전에는 불교는
하나의 문화재 수준으로 전락하고 산중에 있는 모든 사찰들은 관리를 내보내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이러한 현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1700년이라는 거대한 불교가 속도가 붙어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은 단일화된 불교 성전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불자들에게 쉽게 풀이된 핵심적인 불교 교리를 통일된 성전으로 대대적으로 보급해야만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야만 불교를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를 알리는 포교 기반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책이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강제로 보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쉽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 책이. 그래서 그런 성경과 책과 같은 그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불교는 무조건 이거 봐. 그리고 불교 믿으면 너 뭐가 좋아지는데 행복을 줄 거야. 뭐 예를 들어. 깊은 불심으로 불교 교리에도 밝은 주호영 전 국회 정각회장 또한 누군가 불교 교리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난감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책을 소개해 줄 수는 있는데 단계별, 수준별 불교 교육의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단계는 이 책을 보면 그 다음에 이 단계는 이게 아직까지도 정립 안 돼 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미가 없습니다. 엄숙할 뿐이지 재미가 전혀 없어서 기기 불자인 사람 말고는 새로운 진입 인구를 계속 붙잡아놓고 유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앞서 이원욱 회장은 산업화 시대 음력 위주의 법회 개선을, 주호영 전 회장은 승속의 엄격한 구분이 신도 조직의 성장을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과 전현직 정각회장이 밝힌 한국불교의 현실인식과 개선 방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 강남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전국 최대 규모의 신도 조직인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생명 살리기와 신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단체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법인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조혈모 세포 이식을 비롯해 치료비가 없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들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윤식 회장은 최근 발간된 종단본 불교성전 보급과 신도 네트워크 정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생명나눔본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법인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신도회가 펼치는 사업과 활동 사항을 홍보하는 데 노력할 방침입니다. 조계종이 최근 전북 정읍 내장사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과 관련해 참회법회와 1080배 기도정진을 봉행합니다. 조계종은 모레인 오는 15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등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전에 1080배를 올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내장사는 내일 오전 10시 국민과 불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참회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봄철은 1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서울시가 봄철 화재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통사찰 안전관리 등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류기한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명은 중상을 입었고 7명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계절 가운데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 봄.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7,337건으로 3월부터 5월 사이 4,488건, 약 26%가 집중됐습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시설로 약 60% 이상이 담배꽁초 등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점검팀을 꾸려 다세대 밀집 지역 등 시내 46개 지역 5,5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쪽방촌이라든가 그리고
주거용 비닐하우스에도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별도로 쪽방 전문 점검팀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는 저희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전기, 가스,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추진을 해서 봄철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맞춤. 특히 오는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화재 위험성이 큰 전통 사찰에 소화전과 화재 감지기 등 기본적인 방제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전통 사찰은 목조로 지어져 화재 위험성이 큰 데다 방염 처리가 됐더라도 건물 내부에 수미단 등 목재로 된 부속품이 많아 짧은 시간에 불이 빠르게 번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적극적인 방제 대책을 세우고 사찰 화재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찰은 좀 깊숙이 산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방서나 안전센터에서 오는 거리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기 전에 초기 진압을 하려면 스님께서 지휘를 해가지고 자율 소방대를 만드는 겁니다. 관심만 가져준다면 우리 사찰 사보대 중에 충분하거든요.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다른 때보다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목조 건물인 전통 사찰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의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정릉동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민족문화유산이 담긴 금강산이 매주 금요일 BBS 라디오를 통해 조명되면서 금강산 사찰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미래포럼 나승열 사무총장은 금요일인 어제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에 출연해 내금강, 표훈사 등 금강산 사찰의 역사를 전했습니다. 의상대사의 이제 제자죠. 표훈대사가 중창한 바로 표훈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예. 금강산 4대 사찰 가운데 한국전쟁 당시에 이 폭격 피해를 입지 않은 사찰이에요. 6.25 전쟁 때 폭격으로 금강산의 많은 절들이 파괴되었습니다만 표훈사는 건재했고. 나승열 사무총장은 다음 주 금요일에는 내금강의 보더감, 마하연, 비로봉 등을 전할 계획이며 다음 달까지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등 금강산 전역에 대해 라디오를 통한 금강산 사찰 순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장안사와 유점사 등 금강산 사찰 복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남북관계가 복원되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관음성전 조성불사를 통해 도심포교를 이끄는 관음 기도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현 시대상과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법의 불상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전만부패가 보행되고 있는 정법사 4층 원통보전입니다. 이곳에 지난해 10월 유색 오칠 수월 관음도 조성에 이어 이번에는 천수천안 준재보살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갸름한 얼굴 모습들이 창근 당시 모신 관음보살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도금 방식도 오칠 기법을 가미해 오래 가면서도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불사는 이 시대 불자들이 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를 고스란히 남기고 싶은 바람을 담았습니다. 몇백 년 뒤에 학자들이 또 교수님들이 또한 문화재 위원님들이 이 보살님을 볼 때에 그때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좋아했고 이러한 것을 원했구나. 아까 연기문을 보면은 그때 우리 불자님들의 발언, 이 시대의 발언을 써놨다면은 저 얼굴상을 보면은 그때의 모든 이들은 저런 얼굴을 참 좋아했구나. 그때 문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사 연기문을 통해서는 정법사 불자들의 바람을 나아가 이 시대 불자들의 바람을 함께 담았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준재보살의 팔이 6개인 것은 6바람일의 실천을 본래의 2팔을 합해 8개가 되는 것은 팔정도를 닦아 성불에 이르겠다는 다짐의 표현입니다. 하루속히 이 불사인용 공덕으로 우리 모두는 팔정도를 닦아 6바람일을 실천하여 자타가 성불하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소멸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남북 평화 통일의 빠른 성취를 발언하며 이 불사를 동행합니다. 정법사의 간음승전 불사는 이번 2차 해양에 이어 올해 연말 마지막 3차 해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3차 해양 때는 30 간음응신과 아미타 3존불, 남순동자, 용왕 등이 추가로 조성되며 원통보전 전체가 간음보살의 세계로 장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참선과 마음챙김 명상, 윗바사나 등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명상 수행법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동국대 학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이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과 함께 진행하는 자비명상 지도자 2급 과정은 오는 6월 14일까지 모두 15주에 걸쳐 실시됩니다. 이번 강의는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이 지도를 맡았으며 첫 무료 공개 강좌는 성격과 체질에 맞는 명상 수행법, 수업 계획 등 수강의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비명상 지도자 2급 과정은 오는 15일부터 별칭 만들기, 자기소개하기, 먹기 명상 등을 주제로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며 온라인 수업과 병행해 마음챙김 명상, 대화 명상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오감 집중 명상, 남산 걷기 명상 등의 실습 교육도 이뤄집니다. 천년고찰 정북정읍 내장사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대웅전이 전소된 데 대해 많은 불자들이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참회와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3월 1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